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하사탐TV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근현대사 총정리 2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을 총정리, 총망라해서 내용을 들려드릴 건데 총정리다 보니까 조금 말은 좀 빨리, 그리고 내용은 축약을 해서 들어갈 겁니다. 30분 때려잡기로 개념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 강의를 활용하시라고 만드는 거라서 이걸 통해 개념을 처음 접하시는 분은 좀 힘드실 수도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30분 때려잡기로 개념 잡고 정리해 들어오시고요. 시험 보기 직전에 활용하시라고 들어온 거니까 크게 활용해서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향해 다가가실 수 있게, 자격증 획득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작해 볼까요? 앞선 1부에서는 이제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해서 한일병합까지 1910년대까지 좀 빠르게 정리를 했다면 1910년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1910년대. 크게 10년대, 20년대, 30년대 통치 방식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죠. 10년대가 있고 1920년대가 있고요. 1930년대 이후가 있습니다. 조금 길게 한바닥으로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제가 모니터 좀 체크 좀 하고요. 10년대가 여기니까 20년대 한 이쯤 들어가야 되겠네요. 1920년대. 그리고 여기 20년대 여기 쓰면 안 되겠다. 한바닥 정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이후라고 씁니다. 이후. 45년까지. 자, 1910년대. 강압적으로 모든 거 다 안 된다고 짓밟았던 헌병 경찰 통치입니다. 헌병 경찰 통치. 언론, 출판, 집회 자유, 박탈, 모든 거 다 안 돼. 때리고, 그죠? 폐영 실시했고, 헌병들이 칼 차고 수업했던 시기가 10년대였어요. 간단하게 태형이 실시가 됐고요. 직결처분권, 이런 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직결처분권. 모든 자유박탈. 자, 경제적인 파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땡땡령 나오면 10년대라고 말씀드렸죠. 땡땡령, 어업령, 광업령, 제일 중요한 회사령. 회사령이 이 시기에 있었어요. 회사를 만들려면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됐던 시기, 10년대가 되겠지요. 자, 그 다음 토지조사 사업이 단행됩니다. 토지조사 사업. 토지조사 사업으로 미신고 토지 모조리 몰수하고 일본인 지주가 증가했던 시기가 10년대였습니다. 헌병경찰 통치. 자, 그러다가 3.1운동으로 인해서 깜짝 놀란 일본이 통치 방식을 문화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문화통치. 하지만 그 실상은 문화적으로 지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이간질하는 민족 분열 통치가 단행됐었죠. 민족 분열 통치. 우선 문화적으로 지배해주겠다고 해서 문관 총독도 임명하겠다. 문관. 임명한 적 없습니다. 아시죠? 문관 총독 임명한 적 없고요. 이어서 문화적으로 지배해주겠다고 하면서 헌병을 일반 경찰로 바꿨는데 경찰 수가 3배 증가합니다. 오히려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서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만들었죠. 1925년. 독립운동, 특히 사회주의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만들었던 시기였어요. 이어서 회사령을 철폐해주겠다. 회사령 철폐. 근데 이건 뭘 얘기했습니까? 일본 기업이 진출한 특징을 갖고 있었죠. 일본 기업 진출. 이게 문화 통치를 표방했으나 실상은 이제 민족을 이간질하고 분열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경찰 수 늘어나고 치안유지법을 제정했으며 일본 기업이 진출했던 시기. 20년대 경제수탈로는 요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산미증식 계획 단행됩니다. 쌀 생산량을 늘리겠다. 산미증식 계획이 단행되면서 늘어난 양보다,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훨씬 많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서 연명을 했던 시기가 되겠고, 산미증식 계획은 1920년에 시작을 해서요. 1934년까지 쭉 진행이 되고 1938년에 재실시가 됩니다. 재실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헌병경찰 통치와 문화통치의 가장 핵심 단어들만 쭉 정리를 해봤어요. 자, 30년대 이후 전쟁을 준비한 일본이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시작하죠. 민족 말살 통치.
상시개명 단행시켰고요. 일본 이름으로 바꿔라. 그리고 무슨 표 하나 내걸었습니다.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이 하나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고, 또 일선동조. 일본과 조선의 조상이 같다. 헛소리를 하고 있었던 시기가 되겠지요. 상시개명하고 한국신민서사 암송시켰고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국민학교, 이때 30년대 국민학교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1938년에 만든 법이 되겠어요. 전쟁을 준비한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만들어서 강제징용부터 징병, 일본군 위안부 등 국가총동원법으로 모조리 다 동원을 시켰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공출제도 단행했죠. 공출제도. 30년대 이야기, 공출제도. 자, 여기 지금 다 한 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보니까. 자, 경제적인 수탈로는 국가총동원법 공출제, 징병, 징용. 징병과 징용. 그 다음 일본군 위안부. 요거 하나 살펴보시고요. 34년에 남면북양 정책을 단행하게 됩니다. 남면북양 정책. 남쪽에는 면화를 키운다? 재배하고 양을 사육시켜가지고 이걸 이제 일본 공업의 원료국으로 생산시켰던 게 남면북양 정책이고요. 34년 이후에는 뭐죠? 38년부터는 삼미증식 계획을 재실시하죠.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모조리 쌀을 또 이제 이 군대에서 활용할 수 있게 군 물자로 사용하고자 이 삼미증식 계획이 다시 실시가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위에가 헌병경찰 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 통치의 핵심이 되겠고요. 자, 그럼 같은 시기에 우리 독립운동이 중요하겠죠. 독립운동 한번 살펴볼까요? 독립운동은 시대별로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보셔야 되겠어요. 국내부터 들어갑니다. 국내. 자, 1910년대 가장 중요한 두 개 단체, 독립의군부와 독립의군부,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로 조직된 복벽주의를 표방했던 단체가 독립의군부고, 대한광복회가 있죠. 중요합니다, 모두. 문제 출제 많이 하죠. 10년대. 총사령관 박상진이 김좌진 장군과 함께 조직한 공화정을 표방했던 단체가 대한광복회가 되겠습니다. 국내의 두 개의 단체가 크게 활발하게 운영하다가 제일 중요한 3.1운동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3.1운동. 3.1운동의 배경, 전개, 결과 모두 중요하죠. 3.1운동. 첫 번째, 만주에서 먼저 독립선언문을 낭독했고요. 두 번째, 28 독립선언문 낭독. 세 번째,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네 번째가 고종황제 서거. 배경이 중요합니다. 전개는 서울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명이 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종로에서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들이 주도하여 독립선언문 낭독하지요. 종로에서 시작해서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전국으로 확산된 뒤에 해외로까지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일제의 잔악한 학살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깜짝 놀랄 일본은 통치 방식을 문화통치로 바꿔나갔고요.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지게 되죠.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기다 쓸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굉장히 중요한 3.1운동에 대해서 10년대 국내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0년대 국내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개의 뼈대를 갖고 있지요. 사회주의가 유입되면서 민족주의 독립운동과 사회주의 독립운동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어지게 돼요. 민족주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한 번 더 나뉘게 되고요. 자, 주로 이 민족주의 독립운동에서 실시했던 게 물산장려운동이 있죠.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왜? 회사령이 철폐됐으니까. 국내 기업이 만들어집니다. 물산장려운동. 어디에서 주로 했습니까? 평양에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강조드리나요? 냉면은 평양 물냉면이지. 평양 물산장려운동. 물산장려운동. 이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어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하지만 일제가 이것을 방해하고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농촌계몽운동이 있죠. 농촌계몽운동. 주로 조선일보랑 동아일보에서 실시했던 이 농촌계몽운동. 이것이 민족주의 독립운동의 큰 맥락이 되겠어요.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쟁의, 소작쟁의, 노동쟁의 등으로
투쟁이죠, 투쟁. 소작쟁이, 노동쟁이. 대표적인 암태도 소작쟁이와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통해서 사회주의의 운동,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자리가 조금 부족하긴 하네요. 아무래도 30년대는 크게 뭐 한 조선학회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쪽으로 좀 연결을 시킬게요. 이 비타협정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이제 손을 잡는 개념, 요거 중요하죠. 요거 어떻게 연결시키나요? 자, 먼저 60만 세 운동. 곧 순종환제 서거로 학생들이 주도했던 60만 세 운동, 이것을 계기로 비타협정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손을 잡게 되었고, 민족유일당 선언, 민족유일당 운동, 사회주의의 정오의 선언을 바탕으로 신간회가 창설됩니다. 신간회. 그리고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해주죠. 요렇게 이게 20년대 국내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의 큰 맥락이 되겠습니다. 30년대는 말살통치라서 크게 독립운동을 할 수는 없었고, 조선어 학회가 30년대 활동했다라는 거. 조선어 학회 또는 조선학운동, 요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정말 핵심만 지금 정리하고 있죠. 여기에 또 사회운동으로 여성운동으로 근우회가 있을 거고요. 형평운동으로 조선 형평사, 우리도 인간이다! 이 백정들이 주도해서 만든 형평운동, 형평사까지 20년대 국내 독립운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0년대는 조선어학회 기억하시고요.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시도를 했던 단체죠. 말모의 운동. 20년대는 조선어 연구회로 또 이어집니다. 요거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국내 독립운동의 큰 뼈대를 한번 살펴봤고, 60만 세 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까지 모두 20년대에 벌어진 독립운동이라는 거 잘 잡아주시고요. 국외로 한번 가볼까요? 국외. 제가 이거 지금 작업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말 어이가 없다라는 점. 정말 빠르게 그냥 핵심만 그냥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인 디테일 30분 때려잡기로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다 되신 분들은 맞아 이렇게 오시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되게 중요한 건데, 그쵸? 자, 국외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만주 지역과 중국 관내로 나뉩니다. 중국 관내. 만주 지역 10년대 준비 기간, 요 정도 우선 생각하시고요. 20년대 폭발합니다. 자, 임시정부는 요렇게 내려놓고, 만주 준비 기간을 지나서 폭발하는 거, 20년대부터 봉천간자 산미통 기억나시죠? 봉천간자 산미통까지. 봉 오동전투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독립군의 승리. 청산리 대첩, 북로군 정서군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 두 번의 대승이 있었고요. 일제히 간도 참변 이후에 서일의 대한독립군단이 북으로 피신 가다가 러시아로부터 공격받는 자유시 참변, 봉천간자, 그 다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를 수립했는데, 미스아 협정으로 일제가 만주 군벌과 손을 잡습니다. 만주 군벌과 일본의 손을 잡는 미스아 협정. 그래서 3부를 다시 통합하는 통합운동이 30년대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되죠, 이거. 북만주의 경우에는 한국 독립군. 남만주의 경우에는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 이거 묶어서 볼까요? 한중연합작전을 단행합니다. 한중연합작전. 중국 호로군과 쌍대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쌍성보 대전자령. 조선혁명군의 경우에는 중국 의용군과 함께 영릉과 흥경성 전투 승리. 이거 묶어서 뭐라고요? 한중연합작전. 30년대는 한중연합작전, 20년대는 봉천간자 산미통. 요렇게 핵심 잡아서 만주에서 일어난 일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관내 역시 두 파트로 나뉘어서 들어가죠. 자, 요렇게 들어갑니다. 하나는 김원봉이에요. 자, 김원봉 하면 20년대 의열단. 이름들 중요합니다. 여기서 의열단.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을 행동강령으로 삼았고, 김익상, 이건 제가 필기는 안 할게요.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의 의거 내용 단독 문제 출제를 하죠. 하지만 의열단의 한계를 느껴서 김원봉 선생이 의열단을 해체하고 중국 황포군관학교에 입교해서 독립군 양성을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혁명 간부학교를 세워서 양성을 하다가 중국 관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하나로 합치기 시작하죠. 뭐 만듭니까? 민족혁명당을 창당합니다.
민족혁명당. 김구 선생은 여기 빠져 계시죠? 민족혁명당 예하 부대로 이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죠. 그리고 한국 독립군이 조선 의용대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관내에 만들어진 조선 의용대까지 의열단부터 20년대에요. 20년대 김원봉의 의열단 쭉 와서 민족혁명당을 창당한 뒤에 조선 의용대 한국 독립군이 합류한다. 요거죠, 요거.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임시정부예요. 임시정부. 연통제와 교통국으로 국내랑 연결을 하고 독립신문을 발간을 했지요. 독립공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한 임시정부는 이 상하이의 외교 독립을 목표로 최초의 민주공화정 정부로 만들어집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위임통치청원서가 발각되었고요.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됐어요. 국민대표회의 결렬. 그리고 집단지도 체제로 바뀐 뒤에 침체기를 겪다가 김구 선생이 이제 문지기로서 침체기로 임시정부를 지키시다가 30년대 임시정부가 다시 건재함을 알리고자 한인 애국단을 창설합니다. 30년대죠. 의열단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가 있었던 한인 애국단. 임시정부의 건재함을 보여주기도 했고 중국 장제스의 지원을 받으면서 임시정부가 다시 살아나게 되죠. 결국 충칭으로 정착한 임시정부가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고요. 임시정부 예하부대입니다. 조선의용대 일부가 일로 합류를 하게 돼요. 합류. 이때 김원봉 선생도 합류를 하게 되죠. 지청천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한 한국 광복군은 대선전 포고를 하고 미얀마, 라오스 등지에서 영국과 연합작전을 펼치는 등 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도중에 실패를 해서 끝이 나고 말았죠.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우리 최 PD님이 조선의용군을 꼭 얘기해야 된다고 해서요. 조선의용대가 잠깐 편집점이 있었죠.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조선의용군 화북지방으로 일부 빠져나가서 조선의용군이 이제 운영이 됩니다. 나중에 건국 준비를 위한 활동에서 조선 건국동맹과 조선 독립동맹 이렇게 나올 텐데요. 조선 독립동맹이 조선 의용군과 함께 이 화북지방에서 사회주의 색을 띠면서 독립운동을 단행하게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자, 조금 빠르게 일제 통치 방식, 헌병경찰 통치부터 민족 말살 통치까지 핵심들만 정리를 했고 그 밑에는 국내 독립운동 과정. 국내 독립운동 과정, 밑에는 국외 독립운동 과정을 한바닥으로 정말 요약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이건 뭐였지? 여기서 만약 모르시는 내용이 나온다면 30분 때려잡기 다시 들어가셔서 개념 공부를 하신다면 확실하게 일제강점기 잡으실 수가 있겠죠. 숨가쁘게 한번 달려와 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만점을 위해서 계속 여러 콘텐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